요거 메모는 조금 불러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16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어서 이 이름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메모들을 계속 쭉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메모의 수를 보면, 연구보관용 메모가, 네. 여기 이걸로 쓰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로봇개를 때리는 것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면 로봇개는 인격이 있는 건가, 감정이 있는 건가?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때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감정이 없는데 때리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은 건가? 윤리적인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의 손상이 입었을 때 왜 나는 아픔을 느끼는가? 왜 자동차가 아픈 것을 왜 나는 공감해야 되는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로봇도 다른 로봇의 시선에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철학의 근본 질문은 사면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얘기도 했고, 네, 이건 이제 오늘 좀 메모하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메모를 하고 이 메모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이 메모에 근데 이제 메모를 했을 때 약간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맥락에서 이 메모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에 대한 맥락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된 거는 이제 한 주 리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로봇, 뭐 AI, 뭐 공감이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대상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공감인가?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집단지성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메모들을 나누면서 정말 서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또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식 덕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 집단지성 하시는 분들의 지식 덕후들이 모여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라고 해서 저는 지식 덕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한 2시간 동안 정말 쉼 없이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아까 나눈 메모는 사실은 저희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든요. 내가 하나 작성했고, 다른 사람이 하나 작성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지식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으로 지식을 나누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메모의 개수도 금방 늘어나요. 저희가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메모를 또 같이 하고 같이 코멘트를 남기는 게, 여기서 코멘트를 남기는 게 사실은 이 메모를 읽어보고 이 메모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라라는 의미로 사실 코멘트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럼 7월 29일에는 4개의 메모를 어, 소유하게 된 거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메모의 개수도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는 것이 너무 많고, 이거를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피곤하죠. 매일 하루하루 매일 메모를 올려야 되고, 코멘트를 남겨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생각의 열매라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뭐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좀 주위에 친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이런 지식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메모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의외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Q&A를 좀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협업하는 젠테카스텐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징이요. 어쨌든 생각을 어떤 동일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동일한 이제 템플릿을 갖고 메모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동일한 생각 플랫폼에서 다양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집단 지성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성이 좋다고 한 거는, 네,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어쨌든 메모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고요. 생각의 발전도, 네,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장 위에 다른 목적으로 퍼블리시 하거나, 네, 저는 개인의 성장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어쨌든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의 집단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 그리고 아티클이나
어떤 결과물로 포스팅을 하는 거,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로서 어려웠던 점은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리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재테크할 때처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로 가야 돼요.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잘 모르면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그 안에서 이제 지식이 상향, 평준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메모하는 방식과 같이 작성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면 정리가 한 번에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같이 작성하는 메모는 자기 메모와 어떻게 구분 관리하시나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 개인 메모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메모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나중에 제 메모를 다시 합쳐버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멘트라는 걸 남겼고 코멘트에 내 생각을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의 일부는 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 메모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그 메모도 결국 제가 한 번씩 다 읽었고 제 생각을 한 번씩 다 붙인 메모이기 때문에 결국 제 메모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메모 하시는 게 조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되신다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좀 흡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하는 메모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올려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항상 글로만, 책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뭐 짧은 비디오 클립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주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 안에서 또 메모를 이끌어내고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게 익스프레스예요. 이렇게 메모 그룹. 이 안에서 이거 갖고 글 쓰시면 돼요, 사실은. 공감도 지능하는 형태다. 그러면 지능이라는 것이 뭐 IQ도 있지만 EQ도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공감에 대한 뭐 어떤 지능을 또 만들어야겠다. 뭐 논문 쓰실 수도 있는 거고 눈치도 공감의 일종이다. 한국 사람은 태어날 때 눈치를 갖고 장착하고 태어난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있잖아요. 파워 오브 눈치, 예, 눈치의 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제가 이거를 갖고 아티클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모임 끝날 때 한번 이 아티클 갖고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결국 익스프레스가 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익스프레스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메모를 하면서 의견 메모를 만들 때 가장 그 효과를 얻었던 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견 메모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런 그 전달 과정을 조금 이렇게 그 의견 메모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거를 만들면 어떤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트는 제 걸로 해도 돼요. 네. 지금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잠시만요. 의견 메모라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한 세 개의 메모, 세 개의 연구 보관용 메모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 사실은 이제 메모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메모를 작성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메모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식이 발전되지 않더라고요. 네, 여울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울님 거를 좀,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이게, 완벽주의는 20톤짜리 자기 보호막이라 이제 여울님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총 메모가 세 가지씩 있어요. 마음가면. 그래서 마음가면이라는 거에서 메모를 남기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제가 또 생각을 남겼고요. 완벽주의는 정말 힘든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안에서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모가 공감은 상대의 외형이 아니라 존재를 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울님이 작성한 메모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저희가 쭉 읽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도 네, 그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신 내용 이런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요. 완벽주의라는 공통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어떤 여기 메모가 있었고 공감은 상대의 외형이 아니라 존재를 향해야 된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런 공감을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사실은 공감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울린 같은 경우 완벽주의가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 또는 인정받지 못한 경험의 상처가 아닐까. 그래서 여울림은 완벽주의가 결국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의 결론을 내렸고요. 오은영 박사의 얘기도 하면서 뭐 이런 건강하지 않는 완벽주의에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인정욕과 성장 배경에 많은 부분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 탄력성과 연결이 된다.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다른 메모라고 생각했던 거, 완벽주의와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메모를 하고 메모를 같이 나누고 이 안에서 완벽주의와 공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접점이 있구나. 공통의 분모가 있구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메모를 가져와서 하나의 또 생각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완벽주의가 자의식 과잉까지 가는 게 아니겠느냐에 대한 거가 이제 여울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의가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벽주의는 욕구의 갈망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 어떤 근거와 어떤 그런 배경 자체는 이 세 가지 메모에서 온 지식과 어떤 느낌과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메모를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메모를 이렇게 하나씩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성된 거를 그날 몇 개라도 하나로 합쳐보면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완벽주의와 공감은 전혀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메모를 붙여놓으면 아, 그 안에서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발휘가 되는 게 사실 의견 메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어떤 관련된 메모들을 계속 갖다 붙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요. 재테크할 때는 메모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됐던 메모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취약해질 때 신뢰 관계는 거래 관계로 변한다. 그러니까 거래 관계로 변하니까 돈에 대한 얘기 메모가 있어야 되죠. 보상에 대한 돈과 사회적 연결. 그러면 아이들과 남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해석하는 능력, 애들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한 삶을 살자. 이런 메모들을 통해서 신뢰관계에는 거래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메모는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누군가 신뢰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신뢰관계가 시작해질 때는 거래관계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뭔데? 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메모를 꺼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거대한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메모를 작성하면서 생각이 더 커지고, 더 자라나고, 또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의 메모라도 무작위로 이제 태우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무작위로 랜덤으로 메모를 연결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작성한 메모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떤 종류가 다른 분야라도 상관없이 연결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지식의 발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관련된 메모들을 갖다가 붙이다 보면 그 안에서 저절로 생각이 자라나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일간 메모고 그 안에서 많은 생각과 또 지식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안성진입니다. 저는 집단지성 그 메모에 참여하고 지난 기수하고 이번 기수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집단지성 메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재택했을 때는
방법론이나 프로세서가 아니고 어떤 메모나 자료를 남기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ZK-카스텐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적은 메모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꾸준히 막 하루에 6개씩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집단으로 하다 보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생각을 발전시키기 좋은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한 사람이 메모나 지식을 쌓는다면 저번에도 저희가 토론회도 나왔는데 계속 같은 생각만 찾게 되고 그 같은 생각만 지식을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향일 수도 있고 계속 같은 것만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럿이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조금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아까 질문 중에서 하신 것 중에 그 공감 같은 어떤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거로 시작을 해서 첫 주 정도는 각자 심리학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를 하다가 한 두째쯤 돼서 공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공감을 좋은 거다는 나온 것도 의견도 나오고 아니면 공감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도구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같이 집단지성 메모하는 분들끼리 우리 공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양하게 생각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또 이게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굳이 하나에 너무 이렇게 주제를 좁게 정하는 것보다 생각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그 같이 하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 생긴다면 그거에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로 불빛 쪼이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다 보면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각자들 심리학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풀다가 어떤 서로 공통되는 관심사가 있으면 그걸 공감해서 같이 좀 하게 돼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주시고 계셔서 안성진 님이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